안녕하세요. KCM 이정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0년 6월 23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지적성하여 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배출권 할당 대상 부분 업종, 배출 허용량 총량 및 예비분 산정, 유상 할당, 배출 효율 기준 할당 방식 적용, 배출량 기준 할당 방식 적용,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2월 차이 및 탕쇄 등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대상은 모두 아시다시피 법정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속하는 모든 부분의 업종입니다. 기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연평균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 할당 업체 또는 목표관리 업체이며 연평균 배출량이 2만 5천 톤 이상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할당 업체 또는 목표관리 업체입니다. 이 중 건설, 교통업도 할당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부문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 기타 6개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업종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활동, 생산 서비스 활동 등에 따라 제10차 한국 표준 사업 분류 소분류의 셋째짜리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에너지 전환 특성이 동일하므로 모두 전환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할당 제외는 2월 21일 관보에 공고한 대로 외부 사업으로 승인된 할당 대상 업체 내 CDM 사업 시행 부분 및 명세서에 보고되어야지만 업체의 총 배출량에 합산되지 않는 배출량입니다. 이 중 온실가스 파괴 물질의 대체 사용으로는 배출 활동 코드 4029, 4030이며 전기 사업에 대해서는 4030 코드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온실가스 사용 배출활동 코드는 7002입니다. 또한 검토 중인 사항이지만 배출활동 코드 5005에 해당되는 플레이어 스택의 기상 폐기물 소각 배출량은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당 제외를 위해서는 할당 시천 시 업체가 검증 등을 통해 증빙하여 제외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배출 허용량 부분입니다. 로드맵상 각 부문에 2021년부터 2025년 목표 배출량 기준을 정하였으며 특히 전환 부분의 경우 추가 감축량이 2021년부터 2023년간 연평균 약 200만 톤을 2024년부터 2025년간 연평균 약 1,300만 톤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감축 목표와 적합성 확보를 위해 3차 계획기간 내 상세 배출권 유입량을 차감하였습니다. 사전 할당량은 부분별 배출 허용량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만큼을 차감하여 산출하였고 6개 부문별 할당량을 구분하여 균등 분배하였습니다. 다만 전환 부분에서 한해 가스 제조 공급사, 송전, 변전, 배전사, 수력, 원자력,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사의 경우 타 업체와 배출 특성이 상이하여 별도의 업종별 할당량이 전환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부는 크게 기타 용도, 시장 안정화 조치 용도,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로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용도는 계획기간 중 신규 진입자에 대한 할당, 사업장 신설에 대한 추가 할당, 이의 신청 처리 등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 용도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이상 발생 시 가격 등 안정화를 위해 추가 할당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는 2차 계획기간의 시장 조성 용도 및 3차 계획기간부터 시작되는 제3자의 거래시장 참여에 따른 유동성 저해 방지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상할당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할당은 적용 비율이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3차 계획기간 이후 무상할당 비율을 90% 범위 내로 정해져 있어 10%로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업의 경우 이전 계획기간이 평가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유사할당에 예외 부분이 있는데 무역 지박도와 비용 발생도를 곱했을 경우 0.3%보다 많거나 같은 업종의 경우입니다. 무역 지박도는 해당 업종이 기준 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준 기간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에 해당 업종이 기준 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을 나눈 값입니다. 비용 발생도는 해당 업종의 기준 기간 평균 수출액과 해당 업종의 기준 기간 평균 수입액 합산값에 해당 업종의 기준 기간 연평균 매출액과 해당 사업장의 기준 기간
연평균 매출액을 합산을 나눈 값입니다. 이를 통해 0.3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무상할당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지자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이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계획기간 중 신규 진입자의 할당 및 배출권 추가 할당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유상할당의 시행 방법은 제2차 계획기간과 동일하며 최저 응찰가 기준의 낙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 하향가의 경우 낙찰자당 입출 물량의 30%로 제한이 됩니다. 대상은 100% 무상할당 업체를 제외한 업체이며 거래량 부족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체 할당 대상 업체 또는 배출권 등록부의 계정 보유자까지도 대상을 확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기 및 수량은 월 1회 경매 원칙으로 입찰 수량은 수요를 고려하여 기간별 차등으로 둘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벤치마크 적용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참고적으로 최적 가용 기술과 벤치마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가용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효과적인 기술, 활동, 운전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벤치마크는 단위 제품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 등의 실적으로 국내외 동종 시설군과 비교한 것을 말합니다. 즉, 국내의 벤치마크 기준 할당 방식은 최적 가용 기술을 사용하여 상위 개수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제품의 벤치마크 방식의 대상은 기존 발전, 집단에너지, 석유정제, 회색 클링커, 항공기, 공공하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발전 및 집단에너지에서는 외부 수요를 포함한 집단에너지 사업장 변경을 추가할 예정이며 석유정제에서는 수소 제조시설, 촉매 재생시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회색 클링커의 경우 공정 배출이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대상 적용 방안은 철강 생산의 소결로, 코크스, 고로, 전기 야크로가 포함될 예정이며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NCC, BTX, BD, SM, 건물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포함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료의 벤치마크 방식은 투입 연량 대비 배출량 기준 방식으로서 3차 계획기간에 제지 목재 업계의 고정연소 대상으로 시범을 적용하였고 이후 4차 계획기간부터 연료 벤치마크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 적용점을 감안하여 3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바이오매스와 비바이오매스로 구분하여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업장 벤치마크 적용 시설이 있는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사전 할당,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등 산정 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벤치마크 개수의 제품의 경우 1, 2차 계획기간처럼 평균 배출 효율 수준으로 적용 검토할 예정이며 연료의 경우 3차 계획기간의 시범 적용을 감안하여 바이오매스는 제지 목재 업체의 평균 배출 효율 수준, 비바이오매스는 산업 부분 평균 배출 효율로 적용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방식인 배출량 기준 할당 방식입니다. 할당 대상 업체 내 사업장 중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며 적용은 과거와 동일하게 과거 배출량을 토대로 할당합니다. 다만 천연가스 탄소 배출, 생석회 생산, 공정 배출, 반도체, 광전지, 디스플레이 생산에 따른 불소개 가스 배출은 사전 할당 시 할당 신청량 및 할당 개수로 인정량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할당은 총 8가지 사유로 인해 이행연도에 업체의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신청합니다. 첫 번째, 계획기간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 사업장이 신설되며 배출량이 발생 시이며 벤치마크의 적용 대상의 경우 활동자료 발생 시입니다. 두 번째, 계획기간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이 신설, 증설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준연도 중 명세서 미보고 사업장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한 사전 할당 제외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신설, 간주 방안으로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발전기의 이행연도 제약 발전이 기준 기간 평균 제약 발전보다 증가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준 기간 중 신설, 발전기의 경우 신설된 연도로부터 연평균을 적용합니다. 네 번째, 집단에너지 사업장의 공급 의무 준수에 따른 이행연도 열 공급량이 기준 기간 연평균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입니다. 단, 사업 허가에 따른 열 공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자신 사업장 간의 열 공급이나 집단에너지
사업장 간의 열 공급은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항공기 운항 기술 수준 준수를 위한 추가 운행에 따른 이행연도 배출량이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 법률에 따른 방류 수질 기준 강화, 오염 부하량 할당 감소를 준수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배출량이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대중교통수단 확대 및 대형 중량 화물 운송 대책에 따른 조치 준수로 이행연도 배출량이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로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이행연도 배출량이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보다 증가할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8가지 경우 할당 대비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할당의 산정은 과거 기반 배출량 또는 벤치마크 기준으로 추가 할당을 산정하며 추가 할당 시에도 사전 할당 당시 적용한 조정 계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상 할당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유상 할당 비율만큼 차감하여 배분됩니다. 다음으로는 할당 취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당 취소 사유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입니다. 이 중 사업장의 분할, 양도, 임대하였거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 포함되며 사업장 폐쇄 일로부터 모든 계획기간 할당량이 취소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 내 시설의 폐쇄 또는 가동 정지, 중지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이행연도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될 경우입니다. 이때 사업장의 이행연도 배출권 중 배출량을 제외한 값만큼 취소됩니다. 세 번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 사전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을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모두 취소되며 이 행위자 및 법인 모두 벌금형 형사처벌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할당 대상 업체 지정 취소 시 지정 취소 연도부터 남은 계획간 할당량이 모두 취소됩니다. 기타로 취소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미보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취소분 미제출 시에도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2월 차입 및 상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의 경우 할당 업체는 제2차 계획기간처럼 계획기간 내 및 계획기간 간 2월 일부를 제한하여 그 외의 업체의 경우 유동성 저해 방지 등을 위해 별도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차입의 경우 법정 기준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만 계획기간 내 일부 차입이 가능합니다. 상세의 경우 공공재원 투입 사업은 외부 사업 인정 및 KOC 발급, KCU 전환이 제한되며 2020년 이전에 발생된 감축 실적은 KOC 발급 및 KCU 전환이 제한됩니다. 또한 2021년 이후에 발생되는 감축 실적은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제3기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 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정부위원 심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